이번 보고서는 감성 코퍼레이션, SJ그룹, FNC엔터, A스토리, 그리고 더네이처 홀딩스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성 코퍼레이션이고요. 2022년 지속되는 외연 확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Z 사이에서 스노피크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대표적인 캠핑 브랜드로 알려져 있고요. 국내 어페럴 라이센서를 확보해서 의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가격대가 다소 높은 편인데요. 이것이 오히려 가심비를 추구하고 있는 이 MZ 세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프라인 출점 수가요 무려 2배 정도가 확장이 됐었고요, 작년에. 그 다음에 아울렛 중심과 이제 백화점 메인 매장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 오프라인 매출 같은 경우에는 251% YOY 대비해서 성장을 했고요. 2021년 겨울부터는 무신사와 협업을 또 시작을 하면서 또 굉장한 또 매출세를 기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2022년도로 보시면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4분기에 일단 찍힌 것만 또 따로 보자면 39억 원의 영업이익을 만들면서 흑자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거기에 중국 어페럴 사업에 대한 라이센서도 확보한 만큼 이제 중국에서 이제 양회가 끝났는데 사실 그렇게 속 시원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제로 코로나에 대한 정책 기조가 좀 유지가 되면서 이 부분들이 조금 실망스럽게 조금 지나가고는 있는데, 여기도 언젠가는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열리기 시작할 거고, 어쨌든 중국조차도 내수만으로는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또 해외하고 이제 또 무역도 해야 되므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기대감이 또 생길 수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J그룹, 예, 유명하죠. SJ그룹 같은 경우에. 자, 하반기 신규 사업 관련 선제적 투자로 인해서 2022년도에 대부분 성장세로 이제 펀더멘털이 좀 개선이 될 것 같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렌 카민스키가 이제 2분기 최대 성수기 효과로 인해서 상반기 분기별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적극적으로 해외 여행 증가도 이제 수요 촉진의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실제로 이제 뉴스로 보니까 해외 이제 격리를 점차 없앨 것이다 라는 이제 기사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특히 3월에는 학교 개학으로 인해서 제일 유명한 이제 브랜드죠. 칸골키즈, 이제 칸골이라는 브랜드, 이것에 대한 가방과 의류 수요가 증가를 했고요. 2022년도에는 10개 매장을 확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포당 21년 대비해가지고 52%의 상승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분기에 올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50%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FNC엔터 과거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자, 매출액하고 영업 손실 지속이고, 또 별도로 보자면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관리 종목에서는 조금 빠져나왔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두고 봐야죠. 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FNC엔터가 사실 그렇게 일을 잘하는 또 그런 회사는 또 아니라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그 걱정이 좀 되죠. 걱정이. 자, 일단 SF9에 대해서 일단 그 콘서트, 그리고 엠플라잉도 콘서트 동시 개최를 진행을 했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P1H,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FT 한랜드하고 CN블루,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또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프리킬? 네, 프리킬이 이제 5월에 데뷔 예정이고, 또 일본 팬덤을 가지고 있어서 장점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또 FT 아일랜드하고 CN블루가 지원 사격을 해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플센터에서는 사실 예능 사업은 좀 철수를 하고요. 이제 드라마에 이제 포커싱을 좀 취하고 있는데, 아이치 중국 이제 플랫폼에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반영이 되었고, 또 넷플릭스의 DP,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의 설강화 같은 주연 배우 정예인의 매니지먼트 레벨업을 좀 기대한다고 하고요. 정예인의 이제 드라마 커넥트 DP 시즌 2를 예정하고 있어가지고 괜찮고, 또 정용화와 이제 로운, 이제 뭐 그 선배 립스틱 바르지 망가 이걸로 이제 되게 유명해진 배우죠. 로운 요. 그리고 또 어디였더라요? 이게 되게 재밌는 드라마인데 거기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니지먼트에 대한 실적 개선감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저는 사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좀 보는 편이라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여기도 이제 가격은 써있지는 않고요. 일단 뭐 차트를 한번 보긴 할 텐데, 네,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스토리입니다. 자, A스토리 이제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또 다이나믹한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확대 중이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죠. 글로벌 OTT에 대한 복잡한 절차가 없이 세계 진출을 할 수 있는 게 이점입니다. 자,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왜냐, 플랫폼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 회사에 팔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국내 드라마 콘텐츠 업계의 IP 비즈니스 모델이 좀 전환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FNC 엔터에서 나온 것처럼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광전 총국의 심의를 1개월여 만에 통과함에 따라서 3일 중국 OTT 업체인 아이치를 통해서 중국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지역으로도 이제 뭐 한류 이런 게 조금 불가능했었지만 이런 드라마가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체 IP로 좀 확보를 해야겠다라는 거. 그래서 빅마우스, 이상한 변호사의 우영우, 그다음에 무당, 영나이 쇼 이런 것들이 제작에 들어가고 반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올해 상반기 그리고 중국, 올해 상반기 중국 혹은 하반기 그리고 오리지널로 혹은 하반기 제작, 그다음에 내년에 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기적인 지금 임팩트는 사실 없어 보이죠. 단기적인 임팩트는 없고 중국에서 반영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모멘텀이라 이 부분을 믿고 이제 과연 들어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재무적으로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튼튼해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더 네이처 홀딩스고요. 자, 모든 브랜드의 성장성과 이제 NG는 이제 국내 200개 이상의 출점에도 점당 매출액의 상승이 이끌어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NG가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브랜드라고 합니다. 네, 하고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200개 이상의 출점을 좀 해서 굉장히 좀 다각화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키즈도 가파른 성장세. 네, 그래서 4분기 매출액만 이제 144억 원, 네, YY 대비해서 121% 상승했다고 하고요. 출점 효과와 점당 매출액 동반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고 점포수가 140개 이상인 점을 감안했을 때 신규 출점 여력은 충분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LFL 요 부분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하고 있고 내수 소비의 회복에 따른 수혜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약간 아까 위에서 봤었던 이제 칸골 키즈 뭐 이런 쪽이랑 비슷하죠. SJ 그룹하고 이제 감성 컴플레이션 이쪽하고 같은 좀 계열이라고 보고요. 자, 하지만 이제 인건비 증가로 판관 비율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하지만 올해는 이것이 좀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이고 또 중국에서 이제 진출이 예상이 되면서 상하이에도 이제 팝업 스토어를 오픈 계획을 했고요. 본격적인 오프라인 이제 진출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룹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제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부터 일단 일봉을 보시면 네, 주봉, 네, 월봉 보시면 뭐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야 조금 뭐 들어갈 만하지 않을까 뭐 싶은데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동전주가 얼마 전에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고요. 좀 보수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네요. 사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외국인의 일방적인 매도, 기관의 일방적인 매수. 네, 왜 매수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재무도 좋지 않아요. 물론 올해 턴 어라운드를 했겠지만은 그렇게 지금 좋아 보이지 않아요. PR도 너무 높고요. 네, 그래서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고요. 또 1월에 또 60억 규모의 이제 전환사채를 또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차라리 이제 매수를 할 거면 이제 SJ그룹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SJ그룹 같은 경우가 오히려 조금 더 탄탄하고 괜찮은 회사죠. 네, 주봉상으로도 네, 조정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2019년도에 상장한 이후로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빠지고 그 이후로 회복을 한 상태에서 네, 다시 리오프닝 주 이제 기대감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앞에 있었던 감성 코퍼레이션보다는 SA 그룹이 나은 것 같고 네, 하지만 이제 모두 다 좀 매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450원의 현금 배당. 굉장히 많이 주네요. 굉장히 많이 주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BTS도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고 또 작년에 291억 원이니까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모두 종합적으로 봤을 때 ROE랑 영업이익률이 굉장하네요. 네, 이런 거를 봤을 때 오히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간성 코퍼레이션보다는 SA 그룹이 훨씬 더 나은 선택지이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네이처 홀딩스까지 다시 좀 같이 먼저 볼게요. 네이처 홀딩스가 이제 그 뭐죠? 화장품 업체인 줄 알고 좀 밀어놨었는데 알고 보니 같은 기업이네요. 네, 2%좀 더 감소했고, 네, 여기가 조금, 네, 아직은 좀 뭐랄까, 가격 조정이 좀 들었다. 지난달에 올라버려가지고, 들어왔고, 네. 굉장히 좋으니까 또 그런 거겠죠. 네, 내셔널 지오그래피 굉장히 패딩으로 좀 많이 팔려고 했기 때문에, 네, 재무도 뭐 좋네요. 네, 재무도 굉장히 좋고, PR도 굉장히 좋고, 하지만 좀 주가가 좀 아직은 좀 고점 위치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네요. 네, 그 다음에, FNC 엔터. FNC에도 보시면 9,000원 오늘 3%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요것도 이제 만 원에 지난번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뭐 엔터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었고 메타버스나 뭐 이런 것들 이제 관련 지어가지고 막 엔터 주고 날라간다 그래가지고 한창 조금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주가가 변동성을 많이 가져갔는데 여전히 좀 회사가 좀 불안불안하다. 뭔가 이게 딱 하나 이게 내는 건 없고, 네, 결론은 이렇게, 네, 빨간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도 저는 굉장히 보수적. 그래서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네, 마지막으로 A 스토리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A 스토리. 자, A 스토리 오늘 5%에 넘게 급등했고요. 이런 하락 장성에서도 이제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보고서에 대한 얘기 때문에 좀 올라간 것 같고, 사실 신규 상장 이후에는 별 내용이 없다가 이제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웨이스토리가 굉장히 급상승을 했고, 지금 현재 5배, 저점 대비해서 보더라도 3배 이상 지금 현재 주가가 300%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근데 일단 이제 글로벌 OTT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넷플릭스가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고, 재무적으로도 좀 약하기 때문에 이제 에이스토리라든가 뭐 스튜디오 드래곤, 그다음에 또 뭐 키다이오 스튜디오 이런 회사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사실 조금 지금 투자하기에는 사실 좀 리스크를 좀 안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SJ 그룹 같은 경우가 오히려 매수하는 게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